지금쯤 이를 박박 깔고 있을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 사활을 건 바이든이지만 최근 그의 행보는 위태롭기까지 합니다.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로비도 통하지 않았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석유 감산 문제가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관계가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는 가운데 한국에게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하는 형국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그야말로 핫 이슈는 에너지 안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말은 에너지 무기와 에너지 갑질이라는 말이죠. 에너지 안보란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질 없이 에너지 공급이 이뤄지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수급 상황이 악화되고 가격이 치솟자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져 에너지 안보가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를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데요. 지난주 오펙 플러스는 석유값 상승 등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루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한 방침을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름값이 더 오른다는 이야기로 직결됩니다. 이게 비단 미국의 문제, 바이든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바이든을 겨냥한 직격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죠. 현재 국제 석유 시장에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석유 감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지난 7월 사우디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난 방문이 바이든을 궁지로 몰아넣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백악관에서 오펙 플러스의 감산 발표 며칠 전 주요 산유국의 전화를 돌려 집중 로비전까지 펼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퇴짜를 맞았던 것인데 늘 세계 경제를 인질로 삼아 로비하던 바이든의 전략이 먹히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감사는 러시아 편들기라고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비롯한 사우디 실세들에게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순수하지 못한 바이든의 전략을 눈치챘던 것일까요?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중간 선거까지 감산 결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책략 차원에서 감산 발표 연기를 압박했다는 사실인데요. 바이든은 일단 중간 선거만 승리하고 보면 된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석유값이 오르는 것을 막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겠지만 감산을 아예 하지 말자가 아닌 감산 발표를 중간 선거까지 연기하자는 것은 검은 속내가 빤히 보이는 협상이었습니다. 이를 사우디아라비아가 보기 좋게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문 시 사우디 왕가와의 개인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되어 원유 증산폭을 오히려 줄이게 된 것이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전해지죠.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결정에 앞장섰다고 판단하자 두 나라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70년 넘는 우방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한 가지 우스운 것은 미국에게 우방이란 것이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죠. 중간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바이든에게 우방은 아무 소용 없었던지는 오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든은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에 실망했고 이를 통해 러시아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 판매를 포함한 사우디와 모든 협력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톰 멜리나우시키, 숀 케이스튼, 수잔 와일드 등 민주당 하원 의원은 90일 이내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미군 병력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및 패트리언 미사일 등 장비를 철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와중에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도 주목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무엇보다도 2030 엑스포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엑스포 유치 경쟁을 차치하더라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 방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면 무엇이든 철석 믿는 경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 문화, 과학 분야 등 사우디 전반의 다양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석유 감산 문제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걸그럽게 되자 오히려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2030 엑스포 유치전 때문인데요. 부산이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우세하다는 여론이 약간 있지만 미국도 아직 특별한 지지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
두 국가의 갈등 국면이 지속된다면 부산으로서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엑스포 회원국 170개국 가운데 아직 지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90여 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추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사우디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왕립과학기술연구소와 25만 달러 규모의 공동연구 과제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이는 한국형 과학기술 혁신을 전수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비전 2030의 한 축인 사우디 과학기술 발전에 일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LIG넥스1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레이더, 유도무기, 통신체계 등을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이 사우디의 무기협력을 금지하고 사드 배치를 철수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그 가능성이 더욱 충분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은 사우디가 최대 산유국이지만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산업 다각화를 통해 지속 성장을 하겠다는 의지인데요. 한국은 이 부분에 생각보다 깊고 넓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부문부터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화까지 많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물이 부족한 현지 특성에 맞게 해수담 수화 기술 개발에 힘써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두산중공업이 7,800억 원 규모의 해수담 수화 플랜트 수주에 성공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얀부포 해수담 수화 플랜트는 역삼투압 방식으로 제다시 북쪽 260km 지점에 위치한 알라이스 지역에 건설되고 있죠. 2023년까지 건설을 예정하고 있는데 완공 시 하루 약 150만 명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 45만 톤의 물을 생산해 사우디 서부 알라이스 지역에 공급하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 상황은 말하기 입 아플 정도로 다양하게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우디는 한국 자동차의 최대 수입국인데요. 리야드 거리에선 현대차와 기아차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인 승용차뿐만 아니라 경찰차나 택시 등에서도 익숙한 한국 차들의 로고를 발견할 수 있죠. 승용차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입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우디 측에 194억 달러 이상을 수출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일본 도요타에 이어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전에 비해 그 격차가 많이 좁혀진 상태입니다. 최대 산유국이지만 사우디에서도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 가격이 치솟고 사우디 정부가 친환경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2030년까지 리야드 내 차량의 30% 이상을 전기차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우디의 친환경차 시장은 첫 발을 떼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로 관련 인프라를 비롯해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바이든이 입으로만 말하는 석유 감산의 문제는 비단 바이든의 중간 선거와만 연결지어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국제 경제 안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관련 산유국이 보란듯이 미국의 요청에 단칼에 거절하는 데는 바이든이 그간 경제를 무기로 다른 여러 나라들의 위협을 하면서 진행해온 외교를 그대로 돌려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이든은 무조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고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